네, 안녕하십니까. 광역치매센터장 박준정입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란 병이 가장 요즘 노인들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가 노인의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노인들에서 치매가 가장 호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치매가 우리나라 노인 인구에서 얼마나 많은지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정보란에 보면은 치매 오늘은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전체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 유병률,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의 치매 환자 수, 유병률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약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72만 4천 명 정도 파악되고 있고요. 치매 유병률은 10.2%, 노인 65세의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서는 유병률이 12.1%로서 현재로서는 전국 17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수는 전체적으로 한 10만 명은 넘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병률 조사가 전국 치매 역학조사의 연령별 유병률을 가지고 제주 노인 인구에 따른 유병률을 역으로 추산하는 간접적인 유병률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제주도가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노인 10명 중에 1명인 치매 시대, 결혼한 사람의 부모님 또 장인 장모가 4명 중 1명 치매 시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치매 유병률, 연령별 유병률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연령이 5세 증가될 때마다 유병률이 2배씩 증가되게 됩니다. 65세에서 69세가 3%라면은 70세에서 74세가 6%, 연령이 점점 5세 증가될 때마다 2배씩 증가돼서 결국은 80에서 84세에서는 25%, 4명 중에 1명이 치매일 정도로 상당히 유병률이 높고 연령에 따라서 유병률이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실제 치매 중등도의 유병률을 보게 된다면은 실제 치매를 체경도,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나눌 때는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체경도, 경도 부분이고 중증은 전체 치매 환자의 한 13에서 한 15%를 차지하게 되고, 이런 조사사업은 2008년 치매 역학조사사업, 2012년 치매 역학조사사업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유병률이 이제 현재도 문제가 되지만은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치매 유병률이 노인 인구에서 5세가 증가될 때마다 2배씩 증가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실제 노인 인구가 점점점 고령사회, 또 85세 이상 인구 점점 많아질수록 유병률은 점점점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이 약 10%라면은 205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전체 치매 유병률은 약 13%에서 15%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실제 노인 인구의 치매 환자 수도 지금 72만 명이라면 2030년대는 약 110만에서 120만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치매라는 병은 후천적으로 발생해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어서 그거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언어 능력, 수행 능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저하가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켜서 생기는 거고
이런 그 병을 일으키는 것이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생기는 일종의 증후군으로 생각됩니다. 치매 증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결국 기억력 장애죠. 기억력 장애들 중에서도 옛날 기억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기억의 장애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일주일 전에 뭐 어떤 최근 기억들이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초기에는 이제 최근 기억부터 변하기 때문에 옛날 기억들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 옛날 10년 전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치매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 초기에는 옛날 기억은 잘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기억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또 나타난 게 이제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단어라든지 적절한 단어를 금방 떠오르지 못하다든지 그 다음에 사물 이름을 금방 떠오르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실제 거시기 뭐 있잖아 그렇게 대신 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나타나는데 실제 이렇게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누구나 조금씩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실제 치매에 나타나는 언어 증상은 초기에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그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아주 사소한 단어의 어떤 떠오름이 떨어질 수 있지만은 점점 문장이라든지 문장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절한 그 대화가 어떤 이제 대화 능력이 떨어져서 유창성, 언어 이해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물 이름 지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점점 심해지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장애도 같이 치매의 증상에 중요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또 진압력 장애라는데요. 진압력 장애가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 장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순서도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순서대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연도, 그 다음에 일, 월, 계절 감각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게 되고 또 시간 감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또 길 찾는 데 어려움이라든지 옛날에 어디 잘 찾아다녔던 분도 길 찾기 어려움도 있고 더 점점 심해지면은 집 근처에서도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증 단계가 되면 사람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도 잘 못 알아본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 길 찾기 어려움이 있지만은 중증에서는 집안 내에서도 화장실 못 찾아서 화장실 찾느라고 안방문을 두드린다든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증상에서 인지기능 증상이 이제 기억장애, 그 다음에 언어, 진압력이 인지기능 영역이라면은 인지기능 영역 말고도 이제 비인지기능 증상, 흔히 말해서 이제 정신행동 증상, 영어로는 BPSD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정신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더 고통받고 가족들이 더 고통받게 되고 결국 이제 입원도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가족들한테 큰 고통을 주는 증상이 바로 정신 증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의심이 많아진다든지 우울증을 동반한다든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오해한다든지 본인이 물건 놔두고 못 찾았을 때 그것을 본인의 기억력 때문에 생긴 증상을 생각하지 않고 누가 가져갔다고 이제 오해한다든지 그런 증상 때문에 성격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초조 증상, 그 다음에 저녁에 배회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서요. 결국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가족들이 더 힘들게 하는 증상이 바로 이런 증상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증상들은 이제 인지기능 증상보다 그 시기에 맞고 또 그 증상에 맞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증상 많은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 변화뿐만 아니라 또 인격 변화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면 변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수면 변화로 한다면은 원래 나이가 드시면 이제 흔하게
초저녁잠은 많아지고 새벽잠이 줄어든다고 수면 리듬이 이제 앞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치매 환자는 훨씬 더 그런 그 수면 리듬의 변화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낮에는 계속 주무시다가 자울자울 주무시고 그러시다가 또 초저녁에 잠깐 주무셨다가 새벽에 깨서 계속 배회하신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실제 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절한 약물을 통해서도 오전에 활동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수면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방금 전 말했듯이 기억장애, 진압력장애, 행동문제, 그 다음에 인격 변화, 수면 문제 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은 치매란 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제 흔히 가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시 이제 아기처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머리도 가누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대소변도 가리고 옷 입기도 가능하고 스스로 이제 간단한 돈 관리도 용돈 주면 자기가 관리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조금씩 기능들이 하나씩 발전하는데 치매란 병 자체는 그렇게 본인이 기능을 하나씩 얻었던 것 하나씩 다시 잃어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뭐 단순한 돈 관리가 안 된다든지 중등도에서는 옷 입을 때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고도가 되게 되면 대소변 가리기도 실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움츠린 것처럼 걸고 이제 침대에서 그렇게 와상 상태로 생활하시게 됩니다. 치매 진단을 간단히 살펴보면 치매란 병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다면은 먼저 이제 정신과 전문의 또 신경과 전문의의 어떤 임상적 평가, 두 번째가 그 임상적 평가에 따른 이제 그 실제 인지 기능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신경 심리 검사, 또 세 번째가 임상평가 신경 심리 검사 통해서 나타난 것들이 실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뇌 영상 세 가지 가지고 크게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히 살펴본다면은 먼저 신경정신과 전문이라든지 요즘 정신건강학과로 바뀌었죠. 또 정신과에서 어떤 환자의 그 치매 증상에 대해서 언제 시작됐고 증상이 어떻게 변화가 생겼고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런 그 임상적 문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치매에 따라 어떤 병은 급격히 생기기도 하고 어떤 병은 서서히 발병하기도 하고 어떤 병은 기억력 저하가 먼저 저하가 두드러지기도 하고 어떤 질환의 치매의 경우에서는 뇌소체, 내비소체 치매라는 그런 병들은 환시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고 파킨슨성이 동반하게 되면서 증상에 따라서 치매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중등도 이상 고도화되면 다 모든 부분에서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증상의 어떤 특이성은 사라지고 전반적인 증상이 비슷해지지만 초기에서는 분명히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경심리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인지기능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기억력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시공간 능력이 변화가 있는지, 실행 능력이 차이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해보셨을 텐데 IQ 검사를 조금 더 쉽게 치매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심리 검사는 다 구조적으로 또 표준화되고 또 어떤 다면적 모든 그 한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측정하게 된 그런 표준화된 도구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신경심리 검사로서는 세라드 K가 있고 또 SNS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심리 검사에 대한 이제 검사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뇌영상 검사는 실제 어떤 기억력 변화, 또 집중력 변화, 실행 능력 변화라든지 나타났을 때 뇌의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를 찾아보는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든다면은 알츠하이머
경우에서는 이제 해마 주변에서 먼저 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 주변에 그 위축 소견이 관찰되는지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퇴행성 질환 중에서는 전축적 침해에서는 어떤 전두엽의 어떤 그 위축이 먼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런 뇌구조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그 소혈관 질환이라고 해가지고요, 뇌에서 어떤 소혈관 질환으로 해서 그 어떤 MRI를 통해 가지고 작은 혈관들이 이렇게 좁아졌을 때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뇌경색이 크게 생겼을 때도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 혈관성 치매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뇌의 구조적 변화를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팩트 검사는 뇌의 어떤 그 대사의 그 활성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그만큼 쭉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를 하는 건데, 그 팩트 검사를 통해 가지고 뇌의 구조적 변화가 보이기 이전에 어떤 그 활성도의 차이를 보고 통해서 저희가 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두정엽과 축정엽 부위에서의 뇌 활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검사는 이제 좀 특수 검사인데요. 이제 도파민 트랜스포터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 도파민의 활성도를 보는 검사인데요. 그걸 통해서 리소체 치매를 특수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치매의 상대적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 치매가 유전병 아니냐, 유전병이냐, 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은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치매가 관련된 유전자가 분명히 있지만, 또 그 유전자가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치매가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아포지단백 4번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없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 걸릴 확률이 한 두세 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포지단백 이의 4번형을 또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사람 경우에서는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 훨씬 10배, 20배 가까이 치매 유전자가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것은 좀 치매 유전자의 상대적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전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유전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 가족력이 많거나 그럴 경우는 전문의 상담 유전자 검사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유전자 검사까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 치매 진단을 내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설명드린다면은 전문의 임상적 평가, 그 다음에 신경심 검사, 그 다음에 뇌영상 검사인데요. 실제 치매를 진단할 때는 그 치매 검사를 암 치료처럼 그 조직 검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실제 뇌 조직에 대해서 그 조직학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 검사로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사후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행해지질 않고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제 연구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원 섬유증이라든지 노인성 반점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분이 알츠하이머 치매였구나,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치매 위험인자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제 치매에 대한 어떤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지만은, 실제 그 학설도 아직은 이제 완전히 정의된 그런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학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재까지 치매를 막을 수 있는 약은 없지만은, 대신 치매를 예방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치매 위험인자를 알아서 그 치매 위험인자를 피하는 것은 결국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까지 예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어떤 위험인자를 사회인구학적 위험인자, 유전학적, 또 환경적,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로서 위험인자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회윤곽적 위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령입니다. 모두의 설명을 드렸듯이 5세 증가될 때마다 2배 유병률이 증가되고, 또 성별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여성이 많고 형성성 치매 남성이 많은데 아직 일부분에서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또 학력,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훨씬 치매 유병률이 무학이거나 문맹인 경우보다는 치매율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치매 가족력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아까 유전자 설명을 간단히 말씀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직계 가족 중에서 이제 치매가 있을 경우에서는 직계 가족 중에 치매가 없는 경우보다는 한 2~3배 정도 치매 유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유전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아까 19번 연색체에 있는 아포지단100 유전자인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유전자 4번형을 하나 있을 때는 정확히 말하면 1.8배에서 5.7배, 그 다음에 2개 있을 경우는 20배까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검사가 이제 어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도 자체도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성을 1.79배, 폐관성 치매를 1.78배로 있고, 음주도 아주 소량의 음주는 이제 치매를 예방한다는 효과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실제 많이 마셨을 때, 그럴 때는 분명히 치매 위험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양 상태도 이제 치매 위험성을 낮춘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비타민 C, E 이런 거 요즘은 이제 오메가3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초기에 어떤 치매 예방 효과만큼은 지금은 이제 그 효과가 이렇게 오히려 이제 크지 않다. 이제 그런 결과들이 많이 좀 안타깝게도 나와서 이제 실제 그렇게 이제 이런 비타민 C라든지 E라든지 오메가3가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지막 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이제 상당히 이제 미혼 돕고 또 고립된 노인들은 상당히 치매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우울하거나 또 고독하거나 쓸쓸함을 느끼신 분들은 이제 아주 지속적으로 치매의 관련성이 높다는 관계가 많은데요. 실제 우울하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우울하다 심정뿐만 아니라 뇌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실제 우울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코르티졸이라는 이제 물질이 있는데요. 그런 물질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뇌에 영향을 미쳐서 해마 위축을 증진시키고 악화시킨다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에서 신체적 질환으로서 심혈관 질환 중에서 이제 고혈압 중에서 또 중년에 생기는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을 때 치매 발병 위험률을 한 4.8배 정도 높인다고 그러고, 또 하나가 이제 에스트로겐인데요. 에스트로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치매 위험성을 높인다, 어떤 쪽은 낮춘다. 그래서 실제 에스트로겐 대처법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까, 그런 논쟁 여지가 있는데요. 아직은 실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논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진통소염제라는 것들, 치매 발병 원인 중에 하나가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그 염증을 낮춰주는 약, 결국 가장 크게 대표적인 진통소염제인데, 진통소염제의 역할에 대해서 치매 위험도를 또 낮추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조금 데이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전국 치매 역학 조사 사업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 65세에서 69세의 어떤 나이에 치매 위험도 일로 봤을 때는 전체 치매에서 85세 이상 경우는 한 11배 정도, 65세에서 69세가 일로 했을 때는 85세 11배 정도 증가되는 소견을 보였었고, 교육 수준은 상당히 이제 재밌는 결과를 보였었는데, 실제 7년 이상의 치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치매 위험률이 1이라면은 문명이거나 무학인 경우에서는 한 이제 4.45배 정도 위험률이 높아졌습니다. 사별 우리 전국 치매 역학조사 사업에서 위험인자 본다면은
이혼, 별거, 미혼, 결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치매 위험도가 2.4배 높아졌었고, 소량의 음주를 한 사람들은 이제 치매 위험도를 절반으로 수준으로 낮췄지만은 그 이상 또, 가량 마셨을 때 또 시험 위험도 높인다는 그런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운동했을 때는 그 치형 운동을 했을 때는 그 치매 위험도를 낮춘다는 결과가 있었고, 또 10분 이상의 그 의식장애가 있는 두부 이상, 머리를 다쳤던 사람은 약 그 2배가량의 치매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또 우울증에서는 치매 위험도가 약 3배까지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인 그 이전의 결과들이랑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란 병 자체를 조금 이제 경과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임상적으로 흔히 이제 치매란 병을 이제 한 체경도 상태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비염이 진행돼서 기능도 떨어지고 증상이 나타날 텐데, 실제 그 병리적으로 보게 된다면 치매라는 병의 증상은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뭐 길게는 20년, 15년에서 20년 전에 이미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치매란 병을 진단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결국 병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뇌 세포가 조금씩 망가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한다면은 뇌 세포가 죽는 거고, 남아있는 세포가, 건강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을 쓴다는 것은 실제 죽은 뇌세포에 작용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건강한 뇌세포에 작용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요. 건강한 세포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약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의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체경도 치료할수록 환자의 그런 진행 속도를 훨씬 더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서도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경도인지 장애란 말도 이제 그 치매를 언급할 때 말하는데, 그 치매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과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이제 한 전체 노인 인구에서 20에서 20%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치매로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상태를 꾸준하게 경도인지 장애로 유지하기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치매의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보면 해마다 한 10에서 15%가 경도인지 장애가 치매로 이제 발병을 하게 됩니다. 정상 노인이 한 1, 2에서 2%가 치매로 발병하게 된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결국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추적 조사해 보면은 한 6년 동안 추적해보면 한 80%가 치매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고위험군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그럼 경도인지 장애가 어떤 사람, 환자 중에 어떤 사람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가느냐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치매 관련 유전자를 갖고 계신 아포지단백, 입실론 4, 4번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해마가 위축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뇌가 위축된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갖고 있으시면서 경도인지 장애 있는 경우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더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더 면밀히 추적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치매의 종류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치매는 아까 많게는 이제 70여 가지가 치매의 원인 질환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질환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에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말하는 게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기타 치매가 있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지금 현재 그 병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미 1910년도에 이미 그런 초노기 치매로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이제 크레플린이 자기 교과서에서 이제 명명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명한 것은 이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정신과 의사,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또 신경병리 의사도 같이 겸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아욱스의 디테일한 환자 케이스를 이제 잘 기술하고 또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병명이 있다는 것을 같이 발표했던 것이 이제 첫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기술을 이제 발표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1910년도에 이제 그런 그 크레플린의 교과서에 실려서 크레플린이 자기 동료인 알츠하이머 이름을 따라서 이제 그 알츠하이머 병명을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진단을 하고 병명을 했었지만 실제 치료하거나 어떤 그 임상과의 관심을 갖지는 못했었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1970년대 이후로 이제 어떤 병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그 천호기 치매가 아니라 알츠하이머 병 자체가 흔히 나타나는 이제 시나일 디멘티아, 노년기 나타나는 치매의 어떤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 치매를 그냥 정상적인 노화의 가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1970년대 이후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것도 병이 있고 그 병 자체가 1910년대에 기술됐던 바로 알츠하이머 병이랑 같은 병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었고, 또 그런 병에 대한 중요성들이 이제 임상가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치매란 병 자체를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크게 이제 10%는 완치가 가능한 병, 이제 과학적인 치매, 또 30%는 진행이 억제가 가능한 치매. 현재 그 흔히 말해서 이제 혈관성 치매 계통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혈관성 병변이 생기지 않고 뇌졸중이 더 증가되지 않을 때 그 상태 유지하는 치매가 될 거고, 60% 즉 알츠하이머 퇴행성 치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증상 호전, 그 치매 증상이 진행 속도를 늦춰주고 또 연관된 여러 가지 정신행동 증상을 치료하는 그런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이 미국의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이고, 이분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로서 돌아가셨었죠. 이분이 아마 1989년까지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했었고, 첫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게 아마 1994년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10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1994년도에 자기가 스스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음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었죠. 이제 알츠하이머 병 자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가장 흔한 치매고 전체 노인에서 한 50에서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노인 중에서 가장 이제 공포스러운 질병 중 하나겠죠. 그래서 초기 증상을 나타나게 된다면 초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기억장애. 초기에 모두에 간단 설명드렸듯이 오래된 일은 비교적 잘 기억하지만 최근 일에 대한 기억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저하, 계산차, 또 어느 장애도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격 변화라든지 기분 변화가 좁게 나타날 수 있고, 중기적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이제 기억장애, 최근 기억에 대한 저하가 두드러지게 되고, 그래서 돌아서면 까먹고, 식사하시고도 돌아서면 까먹고, 또 오래된 기억도 이제 망각이 시작되면서 시간 장애도 두드러지고, 또 길을 잃게도 되고, 언어 장애도 더 증가되고, 행동 문제도 조금 더 배회, 난폭한 행동, 환각, 망상 이런 것들 상당히 더 심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기, 또 중증 상태가 된다면은 기억 장애도 상당히 더 많이 심각돼서 대부분의 기억,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몇 가지 표현을 보는 기억을 상당히 많이 잃게 되고, 또 이제 가까운 가족도 몰라보게 되는, 이제 시간, 장소, 그런 진압력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특히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도 몰아보게 되는 이제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또 신체적 증상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서 흔히 말해서 이제 대소변도 조금 실수하게 되고, 또 보행장애도 두드러지고 경직도 나타나는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증상을 이제 인지장애, 비인지 행동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인지장애에서는 기억장애, 진압력, 언어장애, 실행증, 실행기능 저하, 또 비인지 행동증상은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은 망상, 환각, 무덤덤해지고 어떤 주변의 상황에 반응도 하게 되지 않는 무감동증, 우울증, 초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이제 기억장애도 알츠하이머 증상이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고, 최근 기억도 증상들도 사라지게 되고, 지나능력장애도 초기에 간단한 시간부터 시작돼서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중증도 되면 길을 더 많이 잃게 되고, 중증 정도에서 사람 몰라보는 그런 증상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장애도 처음에는 이제 단어 찾기가 곤란해지지만은 점점 이 이름도 되기도 곤란해지고 언어 유력이 떨어져서 실제 자꾸 단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거시기 뭐 있잖아 하면서 이제 어떤 대명사를 쓴다든지 어떤 사항을 설명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애둘러서 말하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주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아예 말을 못하는 이제 그 실어증 상태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시공간 능력, 이제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 결국은 이제 어떤 길 찾기를 못하게 된다든지, 또 집 근처에서도 길을 잊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사물을 잘 파악 못하든지, 또 익숙한 사람 못 알아보는 이제 얼굴 인식 불능증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증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실행증은 이제 우리가 뭐 편마비가 와서 손을 못 쓸 때 실제 뭐 팔을 못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런 운동 기능, 감각 손상이 없음에도 학습됐던 운동 능력을 수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간염 운동 실행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머리 빗질을 한다든지 양치질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도 이미 학습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기능들, 숟가락질까지 잊어버려서 손으로 자꾸 음식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들 일종의 실행증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 기능, executive function,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내 앞머리 전두엽 기능과 연관되는데 상당히 고차원적 기능이거든요.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고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어떤 공통점을 찾고 이제 어떤 그 사항 자체를 이렇게 통합시키는 능력인데요.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고차원적 기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하면은 이런 실행 기능들이 떨어지면 일을 제대로 못할 수 있겠죠. 업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을 우리가 이제 BPSD, 이제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 Dementia 약자로서 이제 정신행동 증상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그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실제 어떤 사고의 위험성, 그 다음에 가족이 느끼는 그런 돌봄의 부담, 경제적 심리 부담이 상당히 증가되고 조기에 병원이라든지 요양실 입소한 원인이 되는데, 실제 이런 증상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적절한 약물 치료로 훨씬 더 인지기능 증상보다는 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감동증, 그 다음에 망상, 환각, 우울증, 그 다음에 초종, 이런 증상들이 다 이제 결국은 이런 알츠하이머 어떤 치매든지 이런 그 병이 진행된다면 이런 정신행동증상 다 한두 가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환자들이.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히 치료하면 훨씬 환자의 삶의 질이라든지 환자 보호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고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은 치매 환자의 치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뭐 수면에 관한 것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이거 사진은요, 위는 이제 내 실제 그 조직을 잘랐던 검사고, 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어떤 그 내 영상 소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알츠하이머 치매에서의 그런 그 사진을 보는데, 오른쪽 사진과 비교한다면 뇌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해마란 부위인데요. 해마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트 소견에 대해서도 잠깐 뇌의 그 활성도, 대사가 뇌가 활동한다는 거죠. 활동이 떨어지고 있으면 페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뇌의 어떤 조직을 보시면은 이제 밑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행이 됐을 경우에 뇌가 상당히 많이 위축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전체 뇌가 1400g이면 한 20에서 30%가 뇌가 위축이 된다고 합니다.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치매인데 결국 뇌졸중, 뭐 뇌경색, 뇌출혈과 연관된 치매죠.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 생긴 한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이 혈관성 치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한 4분의 1 정도가 결국은 혈관성 치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큰 뇌경색이 오른쪽 근육절에 뇌경색이 생길 거나 또는 오른쪽 쪽으로 작은 혈관들이 이제 좁아졌을 때도 혈관성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이체 치매인데요. 루이체 치매가 상당히 요즘 이제 더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퇴행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퇴행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첫 번째로 후발한 치매라면 두 번째로 후발한 치매가 루이체 치매고, 어떤 사람들은 루이소체 치매가 전체 치매 두 번째로 차지할 거다. 전체 치매의 15에서 15%보다 더 많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은 치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게 된다면은 인지기능 변화가 심하고 이제 멍해진다든지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좋을 때랑 나쁠 때랑 차이가 크고 또 이렇게 반복적인 환시, 눈에는 뭐가 보인다든지 뭐가 수건이 꿈틀꿈틀 움직이든지 뭐 병처럼 보인다든지 뭐 집안에 누가 있다든지 아주 구체적이고 상당히 이제 생생한 환시를 많이 호소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증상으로서 몸이 많이 굽고 걸음도 느려지시고 손을 떨는 증상보다 그런 파킨슨 증상이 더 나타나는, 일반적인 파킨슨 증상보다는 몸이 붓는 증상이 잘 나타나고, 이런 이제 환자들한테 치료제는 이제 아세틸콜레스테라제 억제제라고 해서 그런 약물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특수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루이소체 치매의 소견인데, 오른쪽에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랑 달리 이렇게 도파민의 트랜스포터라는 그런 물질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축두엽 치매는 이제 퇴행성 치매 한 5에서 7%를 차지하고 전체 치매 한 1%를 차지하는데, 이제 암물이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격 변화, 행동 변화가 초기에 잘 나타나는 그런 변이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 또 영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앞머리 쪽 이렇게 위축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치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었고, 이제 안치 가능한 치매라는 것은 결국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치매의 원인 질환을 제거를 해주면은 치매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병입니다. 비타민 결핍, 대사성 장애, 빈혈, 뇌종양, 어떤 뇌경화 가출혈, 수두증, 우울증 이런 것들 원인 질환을 제거했을 때 치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병인데, 전체 치매 진단 시 치매 한 10% 차지한다고 합니다. 뇌종양, 그 다음에 수두증, 우울증 원인 질환을 치료했을 때 이제 치매가 치료가 되는데요. 우울증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치매와 우울증은 상당히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모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 치매 위험률을 두세 배 높이기도 하고, 또 치매 발병했을 때 우울증이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같이 동반했을 때 치매 증상이 훨씬 더 악화되고, 또 치매 치료의 수용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전체 건강을 부정적 영향으로 미치게 하는데요. 실제 치매 환자의 우울증을 보면 우울증 환자, 알츠하이머 경우는 10%, 혈관성 치매에는 20%, 루이체 치매는 30~40%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 치매 환자의 경과를 회복시키는 데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 효과를 간단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치매 효과가 우리가 치매 약으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식약청이라든지 FDA에서 허락된 약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그런 약들이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빨간색이 일반적인 알츠하이머의 치료 경과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치료를 했을 때 알지형의 경과입니다. 전체 경과가 10년이라면은 실제 노란색만큼의 이제 그런 치매가 그 치매 치료 효과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진행 속도를 2년에서 3년도 늦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2년 3년이라고 전체 치매 경과의 10년에 비해서 작은 거 아닌가 생각되지만 실제 임상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큰 효과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2, 3년 전에 동안에 이제 그 입수하는 기간을 준다든지 가족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고 어떤 삶의 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한 2, 3년 준다는 것은 가족들 또 환자 입장에서 큰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치매의 지금까지 최선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지금은 이제 치매의 경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약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예방 차원에서도 치매를 예방하는 약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은 뇌를 많이 사용하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뇌 손상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 또 술, 담배 멀리하고 이런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경도 치매일 때 치료할 때 효과가 큰 하사비만큼 유지가 되지만은 중등도, 경도, 그 다음에 또 중증이 될수록 그 치매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최선의 치료는 현재로서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 치매 예방 5가지 행동 수칙인데요. 이건 제가 따로 정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대한치매 한국 치매협회에서 이제 공통으로 공유를 하는 건데요.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들을 피하고 일주일에 2번 30분 넘게 땀을 내도록 운동을 하고 두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을 갖고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우울증을 여러분도 피하고 또 뇌 건강을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치매를 예방할 습관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중앙치매센터에서도 저희가 이제 333 해서 3가지를 금하고 3가지를 고하고 3가지를 향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방금 전에 말했던 것 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약은 없지만 분명히 치매를 예방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몸소 실천한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현재까지 분명히 이제 어려운 병이긴 하지만 불치병은 아니고요. 그래서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한다면은 그리고 또 치매를 예방할 습관을 먼저 실천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도 의학이 발전하고 또 이 분야가 어느 분야보다 의학이 발전하는 속도가 제일 빠른 분야 중 일종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치매에 좋은 또 효과를 또 치매 경과를 바꿀 수 있는 약이 개발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